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시국에 좀 아팠어요. 한 주간 아팠지만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좋은 또 스트리밍 시간을 보냈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형팬분의 사연을 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좀 특별한 사연인데요. 우리 형팬분이 열심히 하셔서 그토록 원하시던 취업을 하신 거예요. 정말 만족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셨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형편분의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도 비슷하게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준비해봤어요.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형님 유튜브를 보면서 취업 준비를 했고 취업에 성공한 형팸입니다. 이 형님 유튜브를 보면서 간절히 원했던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당연히 될 걸 가지고 취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정년이 보장된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되고 원하던 삶을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업이 다가 아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 말을 귀뚱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많은 내용들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다르게 해석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고민살롱으로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결론만 말하면 저는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원하던 곳에 취업을 해서 목표를 이루고 나니 이제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책도 읽고 대학원 진학도 알아보고 있고 나름대로 더 큰 커리어를 쌓고자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더 고민이 커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은 너무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으면 내가 그토록 선망했고 꿈꿔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 없게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하찮게 느꼈던 것들, 또 나는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인데 누군가에게 가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일은 갑자기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에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내 일에 있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안정적인 곳에서 일하다 보니 그냥 속편한 생각을 하나 싶기도 하고, 회사에서 제가 원하는 업무보다는 그냥 행정적인 일만 해서 그런 고민이 생기는가 싶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데 저보고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안정된 곳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 도전할 용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의 업무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다 모든 것이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일하는 재미도 찾고 싶고 삶의 의미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케이스들을 봐봤는데요, 안정적이고 좀 다소 움직임이 정적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습니다. 본인 성향 자체가 굉장히 정적이고 나는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퇴근 이후의 삶을 더 즐길란다, 이런 성향이시라면은 제가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형팬분은 아마 저희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성향이실 것 같은데,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더 내가 가치 있는 일들에 도전하고 싶은데 지금 있는 회사 일하는 곳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나의 기질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좀 그런 취업이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저는 지금의 시대가 좀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나의 강점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걸 목적으로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대적 풍조 자체가 무슨 월급 받으려고 취업하지 무슨 얼어죽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죠. 지금도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나의 기질적 특성과는 잘 맞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적이고 행정적인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좀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일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대단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규정과 원칙, 프로세스, 데드라인이에요. 이 기준대로만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잘 맞춰져 있는 게 어떤 걸까요? 거대한 기계 안에 있는 부품들이겠죠. 그 부품들, 톱니바퀴들이 탁탁탁 맞물려야 기계가 잘 작동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느 순간 그 톱니바퀴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는 톱니바퀴인가? 내가 없어도 아프거나 또는 어디 출장 갔다 온다거나 해도 조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군가가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나의 존재론적 가치에 문제에 봉착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서 가치가 있으려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가 뭔가 설명이 돼야 돼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알면 돼. 나는 모르는데 조직은 나의 가치를 알아줘. 그러면 나는 힘들지 몰라도 조직에서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겠죠. 거꾸로 조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알고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그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정말 톱니바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아니 대치되면 끝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기 너무 충분한 거예요. 자, 이번에 또 다른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저의 역할은 한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직업은 직업이고 다른 곳에서 저의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하시죠. 근데 저는 아주 명쾌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직장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가장 오랜 시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7시간 빼고 나면 17시간. 그 이동 시간 어쩌고 밥 먹는 시간 한 3시간에서 4시간? 많으면 5시간까지 가겠죠? 5시간 빼고 나면 그러면 남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이 12시간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살고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 보고 남은 시간은 그럼 뭐냔 말이지. 남은 시간 일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돼버리면 뭐 또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인생의 최소 3분의 1이 굉장히 무가치한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으로 그냥 숭딱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 남은 아주 그 짜투리 시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글쎄요. 저는 이거 너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일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회사 외부에서 관심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편님 같이 의미를 추구하고 존재론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100% 회사에서 다시 이 문제에 봉착할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공허함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공허함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고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형편분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태생적으로 안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회사 내에서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선 영역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계속 사연을 읽어볼게요. 분명 처음부터 제가 원하던 삶을, 영역을, 분야를 제가 선택했고 계속해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직업도 그러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곳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삶도 재미가 없고 우울해지는지 모르겠네요. 이 형님께서는 아마도 저와 같은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서 그분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고민은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번아웃과 관련된 영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이나 승진이나 연봉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의미가 물론 있죠. 의미가 없진 않아. 하지만 그게 최종 골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 뭐였습니까? 수능이었죠. 근데 수능 때 목표를 달성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수능 끝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거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인생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과정상에 지나가는 관문 같은 것들에서는 대단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목표의 유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게임이 재밌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게임에 사주고 못 쓰는데 저도 게임 좋아해요. 지금은 게임은 안 하지만 예전에 축구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게임을 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가 게임이라는 틀 안에서 상황적으로 그냥 부여받아요. 이걸 깨야만 게임이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긴다는 개념, 이기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있는 것은 바로 목표입니다. 이것들이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부여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씩 이겨나가는 재미로 게임을 빠져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게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게임적 요소를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삶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목표들입니다. 자, 내 삶에 있어서 목표를 뭔가 관리하기 어렵겠다, 나는 목표를 찾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시간부터 관리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 자체가 숫자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내가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책을 몇 시간이나 읽었다, 또는 운동을 몇 시간이나 했다, 회사에서 몇 시간 동안 근무를 했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숫자를 내보는 거예요. 이 분석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줄 겁니다. 뭐 이거를 잘 하자고 만든 게 타임 트래커 와디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빨리 신청해서 2022년 새로운 차원의 시간 관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서 또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여러분의 더욱더 의미 있는 컨텐츠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